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9강 드디어 기업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수편에서 이제 기업편을 하는데 기업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입니다. 머리만 아무리 생각해도 재무제표 이야기만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학창시절 때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공립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회계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회계만 하면 F를 한번 받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4학년 때 재수강해서 B로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디테일한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먼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런 겁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을 분석하는 가장 기초는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A를 받습니다. 그죠? A. 그죠? 아주 잘하는 학생. 그리고 저같이 별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대부분 B, BBB, CBBB, BBCB, BBCG.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가끔 A. 그죠? 한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A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죠?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학교 때 아주 즐겁게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C, BBBB, AAA 이런 세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게 성적표인데 기업의 성적표도 똑같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A를 계속 받는 학생은 어떨까요? 사회에서 이 평가가 이미 좋은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죠?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대치가. 그런 학생이 B를 한번 받거나 C를 한번 받으면 실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대차 대조표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막 CB 하던 학생이 A를 받는다. 근데 다시 또 B를 받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불안 요소가 기업을 학생한테도 불안하겠지만 이런 기업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기업조차 불안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거꾸로 CCCBBA로 가고 있는 학생들은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죠. 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표와 똑같습니다. 즉 어떤 학생들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이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늘 좀 이론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쉽게 풀을 건가 연구를 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다시 같이 듣도록 할게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이제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건가 생각을 해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치킨집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그죠? 치킨집 이야기라면 우리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테이블을 사야 되겠죠. 테이블 사고 뭐 사죠? 의자 사고 무슨 치킨 꼬리는 치킨을 굽는 거죠. 장비 혹은 뭐 이렇게 진열장 등 다양한 걸 사야 되겠죠. 그것을 대차대조표 안에 있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산이라고. 기업도 똑같기 때문에 기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기업에도 그런 시설 장비부터 다양한 장비를 사야 되는 부분들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냐? 또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돈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 이렇게 치킨 사 먹고 나면 계산해주고.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해석했죠. 그죠? 더 깊게 나중에 내가 또 장동 주식대학에서 기업편 해서 이제 심화 과정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봅시다. 치킨집 좋은 데 차린 거죠. 번화가에 차리려면 뭘 해야 되죠? 돈이 다 없으면 완벽하게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빚입니다. 빚이 바로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는 눈은 간단합니다.
부채, 즉 빚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위험할 수 있죠. 그죠? 부채 비율. 그렇게 보시면서 차근차근 차려가는 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장동 주식대학 3학년 과정에서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조금씩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손익계산서는 뭐냐? 두 개를 했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장사집이 치킨집이 치킨을 팔아서 남는 수익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자료.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치킨집에서 닭을 팔면 뭐가 나오죠? 매출이 나오죠. 요게 기업의 매출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액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기업이 얼마나 물건을 팔았는지 치킨집처럼 치킨을 팔듯이 기업이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보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 게 뭘까요? 영업이익. 내가 딱 그 세 개만 보면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영업이익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치킨을 팔았죠. 치킨을 팔았으면은 뭡니까? 치킨을 사왔지 않습니까? 이건 빼야 되겠죠. 이익을 계산을 하면. 치킨값을 빼고, 그 다음 뭐 있죠? 무슨 알바생 고용해서 돈 쓴 돈, 그 다음에 무슨 관리비라든지 다양한 비용들이 나갔겠죠. 그 비용들을 뺀, 치킨집에서 치킨을 팔고 남은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영업이익은 나왔죠. 근데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설명드릴게요.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요 세 개만 알면 주식 투자하는데 그냥 끝입니다. 그 외에 깊이 있는 심화 과정은 제가 또 한번 기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무엇이냐? 당기순이익은 이겁니다. 치킨집에서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또 다른 비용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5만 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나갈 수도 있고, 그 치킨 외에 나오는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전기세, 물세, 수도세, 어쨌든 이런 식으로 5만 대만 것이 다 빠지고 나면 뭐죠? 실제 남는 돈이 나오죠.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건 뭔데? 많이 물어보죠. 요게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이 날 때는 당기순이익,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때는 당기순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이렇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개가 바로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기업편에서는 딱 두 개만 정확하게 다루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재무제표를 잘 보는 사람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까요? 그렇게 예를 들면은 회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회계사들은 전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주식은 이 재무제표와 함께 재료, 성장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업이 10년, 20년을 갈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할 회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BBBCG A 받는 사람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10년을 어떻게 볼까요? 엄청나게 힘들게 지켜봐야 되겠죠. 전마가 또 사고 치지 않는가. 전마가 또 가다 하면 한번 또 확 하질 않는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성적표가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 성적표가 될 수가 있죠. 플러스, 앞으로 10년 후에 사업이 변하는 체질 변화에 살아남을 기업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기업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재무제표를 제가 그냥 70으로 잡고 성장 변화에 대한 회사의 상태를 30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4학년 과정, 장동주식대학 4학년 과정에서 이제 다룰 생각이니까 한번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중기 테마는 어떻게 잡는데? 중기 테마라는 거는 1년에서 5년 사이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 외국인이 띄울 만한 그런 회사를 찾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중기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70%가 아니고 한 40% 정도 재무제표를 봅니다. 40에서 5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재료가 얼마나 강한 걸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봤지? 시스템 반도체처럼 아주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융합이 되면서 폭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세가 강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테마주, 단기 테마. 그 다음에 막 급등하는 종목, 30%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제표 비율은 3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만약에 그 작은 소형주의 경우에는 거의 다 작전 세력입니다. 즉, 매수 주체가 다른 거죠. 매수 주체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모든 주식 기법에 매수 주체 이론을 넣어놨습니다. 제 철학이죠. 그래서 매수 주체가 다른 이 작전 종목의 경우에는 적자 기업도 상한가를 두세 번 가는 이런 식의 기업을 토할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몰려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재료만 잘 뿌릴 수 있는 기업이면 뭐든지 상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재무제표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데 쓰는 거지 이것이 완벽한 주식의 답은 아닙니다. 이것 플러스 재료, 플러스 이제 성장성을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중기 이상의 노리는 두 배 정도 200%, 100%의 수익을 노릴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재무제표 강의를 마치고 이런 모든 강의를 계속 유튜브에 만들어가지고 유태신태 작전 계속 만들어 올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